등록을 했으니 상관없다 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 말하면 그 비용은 다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고스란히 내 세금만 늘어나겠죠. 세무사님이 일이 많아지죠. 생색을 내자면 제가 일이 많아지는 게 절세에는 더 도움이 되죠.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르죠, 계좌이체를 하면. 그럼 다 비용 처리 누락되고 세금만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는 통신비 납입액수 다 받아가지고 소급으로 다 넣어드리고 있는데, 홈택스 등록을 못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을 해서 비용 처리 꼭 받으셔라. 누락되면 절대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장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사업용 카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용 카드? 네. 일반 카드 발급 받고 난 다음에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피디님은 봐봐요.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피디님처럼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사업용 카드, 그 은행의 개인 명의 말고 내 회사 명의가 박힌 그 카드만 사업용 카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은행에서 내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때 카드도 같이 은행에서 말을 해요. 사업용 카드 안 하시냐? 그러면 일반인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은행 가서 계좌 발급 받으면서 카드도 같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한테 카드 만들어라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거 보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사업용 카드를 따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좋은 거구나. 좀 그렇게 홍보하시는 글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리스 렌트도 똑같아요. 저한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세무사님, 차를 하고 싶은데 직접 사는 게 나아요, 리스 렌트하는 게 나아요? 꼭 물어보세요. 리스 렌트사에서는 이게 사업자들은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마치 차를 구매했을 땐 안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느낄 때가 많나 봐요. 리스 렌트가 더 유리하다, 무조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혜택은.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내가 은행에서 꼭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아야만이 사업자 카드가 아니라 내 개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도로 내가 쓰면 그게 사업용 카드다. 사실 사업용 카드는 왜 중요하냐, 이 사업용 카드를 내가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면 이제 홈택스에 다 뜨거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받고,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잘 해두는 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꼭 등록을 했다가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등록 안 한 분들, 첫 번째. 두 번째로 등록을 했는데 분실했어. 재발급 받았어. 분실은 5월에 했는데 12월에 재등록을 하는 분들,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 다 누락이 된 거거든요. 내가 12월에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 상관없다 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 말하면 그 비용은 다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고스란히 내 세금만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업용 카드 쓴 거를 누락 없이 비용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절세에서. 그 누락된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보내주세요 해서 받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뭐 직접 뽑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꼭 세무사님한테 전달 주셔서, 내가 이거 홈택스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이거 꼭 비용 처리해 달라 라고 말해서 비용으로 넣으셔야 세금이 절세가 된다. 저 이제 좀 아는 거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회사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니면 상품권 같은 거 못 살 때가 많거든요. 이 상품권을 뭔가 내가 사야 될 때, 거래처 선물용 혹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내가 뭐 추석, 설날 이때를 위해서 직원을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상품권을 살 때는 내 개인명의 카드는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는 또 은행에서 내 상호가 박힌 사업용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왜요? 개인 카드로 사고 이거 이제 사업용으로 썼다 이렇게 증빙하면, 애초에 그 백화점에서 내가 상품권을 살 때 개인용 카드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사업자임을 내가 증빙을 하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사업자 카드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업용 카드를 신용카드로 해야 될지 체크카드로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론을 말하면 둘 다 상관없어요. 신용카드로 하나 체크카드로 하나 혜택은
똑같다. 세법적으로는. 심지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는 오히려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근데 사업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혜택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전 신용카드를 권해드리는데, 신용도가 내가 낮거나 한도가 어쨌든 낮아서 신용카드를 쓰기가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체크카드를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훈님 혹시 뭐 추천해줄 카드 같은 거 있어요? 꼭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신한 더모아 카드인데, 신한 카드가 좀 좋은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모아 카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0원 미만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단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카드들은 바로바로 단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유튜브에 단종 예정인 카드들을 또 똑똑하신 분들이 다 정리하셔가지고 올려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이제 또 혜택이 다 다르잖아요. 내 성향도 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뭐 항공 마일리지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배달의 민족, 배달 중요시 여기는 분들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뭐 편의점, 올리브영, 내가 원하는 소비 패턴이 다 다르니까 단종 예정인 카드 중에 내가 제일 유용하겠다 싶으신 것들을 쓰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무사님이 세금 아끼는데 전문가니까 어떤 카드 쓰는지 좀 궁금했는데 역시 단종된 거. 그렇죠, 그렇죠. 네. 핵심은 단종 예정. 단종된 걸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단종 예정. 좋은 거는 다 단종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쉽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쓰는 카드를 홈택스 등록하면 그게 바로 사업용 카드인데, 간혹 이 카드를 이제 하나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을 말하면 이거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하거든요. 홈택스요? 네. 그래서 내가 사업용을 쓰는 카드는 다 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사적으로 쓰는 것들을 발라내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카드 하나만 등록해가지고 내가 사업용으로 사실 바쁘다 보면 내가 A 카드만 등록을 했지만 B, C, D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다 등록을 해두고 사적 지출을 발라내는 식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래서 요지는 내가 쓰는 카드는 웬만하면 다 등록을 해두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무사님이 일이 많아지잖아요. 생색을 내자면 제가 일이 많아지는 게 절세에는 더 도움이 되죠.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다 등록을 해두면, 근데 꼭 사적으로 쓴 걸 등록을 해서 이걸 비용 처리해달라 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결론을 말하면 국세청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뭐 주말 사용분, 개인적 사용분, 예를 들어 병원 사용분, 그런 거 다 나오고요. 뭐 주말 공휴일 사용분 다 나와요. 그런 거 다 국세청에서 자료 다 뜨는데, 우리가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넣으면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다 지양하고 하지 말라고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으로 제가 카드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핸드폰 통신비, 뭐 예를 들어 정수기, 뭐 렌탈, 이런 것들은 다 카드로 저는 자동 결제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계좌이체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근데 통신비 같은 경우 계좌이체로 하잖아요. 그럼 세금계산 소급으로 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다 못 받고요. 소득세도 비용 처리,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르죠, 계좌이체를 하면. 그럼 다 비용 처리 누락되고 세금만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는 통신비 납입액수 다 받아가지고 소급으로 다 넣어드리고 있는데, 이거 체크 안 하면 다 누락되거든요. 꼭 비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자인 분들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두 분 모두의 카드를 다 비용 처리하셔야 되세요. 이거를 대표자 한 분만 넣어가지고 세금 너무 많이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동사업자들은 그 주된 대표가 있거든요. 다른 대표의 그런 사용분, 그런 사업 지출분들 다 비용 처리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은근히 빼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비용 처리하셔서 카드 다 등록을 해 두실 것, 절세를 하실 것. 그리고 사업자를 내기 전에 내가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업자 안 나왔으니까 홈택스에 등록 못 했겠죠? 그럼 다 엑셀 사용 내역으로 세무사님한테 드려서 비용 처리 다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내 사업자 나오기 전에 지출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비용 처리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작년에 인테리어 비용 냈던 거 사업자가 없을 당시에 그거 가지고 와서 적용이 된다 하는 것도 지금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죠.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으면 일단 세금계산서 그런 걸 못 끊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용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줄여야 된다. 네 번째,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본인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사업을 위해 지출을. 그런 것도 다 비용처리 됩니다. 직원이 쓴 건데요? 직원 카드를 빌려 쓴 거지 내 사업을 위해 썼잖아요. 지금 당장 뭔가 결제를 해야 돼. 미리 캔버스 결제를 해야 돼. 5만 원 결제했어. 근데 사실 내 사업을 위해 썼고 내가 직원한테 5만 원 줬어. 내가 쓴 거잖아요. 아, 주는 거죠? 네. 직원이 내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5만 원을 그럼 직원 카드로 썼는데 내가 현금을 직원한테 계좌이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위해 썼는데 내 카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처리를 못하면 그 보상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은근 많다. 5번째, 이거는 그냥 꿀팁인데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근로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직장인이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위해 쓰는 모든 지출은 배우자 카드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사업을 위해 썼으면 비용 처리가 되는데 내 사업을 위해 안 썼으면 비용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배우자 이름으로 써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진짜로 내 사업에 쓴 부분만 발라서 네,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죠. 애초에 쓸 때 배우자 명의 카드를 쓰는 게 좋다. 내가 사업자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피부과를 다녀. 그럼 내 카드를 쓸 거잖아요. 내 카드를 쓰지 말고 배우자 카드를 쓰라고. 내 카드 써봤자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내 카드 쓰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배우자 카드 써서 배우자라도 소득공제 받아가지고 세금 줄이면 좋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맞아요. 배우자가. 네. 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분실을 했을 때 무조건 재등록을 해둬야 되거든요. 홈택스에 누락이 되면 분실 후 재발급으로 홈택스 등록을 못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세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해서 비용 처리 꼭 받으셔라. 누락되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내기에 앞서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최저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로 성함, 연락처, 유튜브 할인이라고 남겨놔 주시면 저희가 업계 최저가 이벤트가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영상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97, 8% 정도 되시더라고요.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해 두시면 더 좋은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